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이어서 오늘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월령은 동일하게 축월에 해당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을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죠. 나무인데 이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향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다 그랬고요. 그 성향이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간목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을목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을 구분할 때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놓고 봐도 뭐 여자를 양으로 하나요? 대체적으로 강하고 크고 뭐 이런 경우를 되게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음은 양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연약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음으로 표현하죠. 나무를 놓고 보더라도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똑같이 뭐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서야 뭐 하나는 좀 클 수도 있겠고 하나는 좀 더 두꺼울 수 있죠. 그러면 크고 두껍고 단단하면 양이 되는 것이고요. 좀 작고 부드럽고 좀 연약하다라고 하면 그건 음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금으로 보느냐 화로 보느냐 이런 것에 또 좀 오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간목은 양목이라고 표현하고 을목은 음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화목이라든가, 제가 예전에 회초라고 표현했는데 화목, 화초로 표현하는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화초라고 하는 것은, 뭐 화초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죠. 꽃을 피우는 풀을 화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화목, 화초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목련 같은 거라든가 매화 같은 거 뭐 화목이 될 것이고, 화초는 많이 쓴다. 장미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때 주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화초, 난초도 화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양목이죠. 단단하고 크고 곧은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죠. 대체적으로 가로수로 많이 심는 것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구를 만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왕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단단한 재질 같은 것, 또 도마로 쓰는 나무는 또 박달나무 같은 것이 또 좋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박달나무가 좀 단단하니까 재질이. 그래서 그러한 간목 같은 경우는 재질이 좀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뭐 가구, 책상 뭐 하다못해 조금 작은 거는 도마 같은 거 이렇게 쓰는데, 도마도 요즘 굉장히 비싸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목공소 가서 도마 하나 네모나게 하나 잘라 주십시오 해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못 같은 거 해서 받침 만들고 이렇게 대강 썼는데, 요즘은 제가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된장찌개 끓이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칼도마를 이제 가끔 쓰는데, 도마 같은 거 그런 연장에 제가 좀 약간 욕심이 좀 많아 가지고 뭐 칼이라든가 이거 그 다음에 뭐 도마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도마 같은 거 이제 한번 장만하려고 하는데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 단단해야 그렇게 단단한 그 재질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크게는 동량지목으로 해서 집을 지을 때 버팀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기둥 같은 거로 쓰는 것이고, 작으면 아까 말했던 단단한 재질을 이용해서 집 가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책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더 작으면 이렇게 도마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간목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용도가 어디에다? 동량지목으로서, 동량지제 내지는 동량지목으로서 용도가 있다. 동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동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 용마루동, 숫돌 뭐 이런 개념의 주석 같은 것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량자는 들보량 뭐 대들보 이런 것에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둥이라든가 뭐 이런 큰 버팀목 같은 것을 동량이라고 하는데, 꼭
기둥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배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도 간목의 이런 단단한 재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특징이 되겠고, 을목은 음목이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 동량지목으로서의 쓰는 용도는 없겠고, 반드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세상만방에 화사한 모양과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죠. 난초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이 난초를 너무 좋아해서 난초를 엄청나게 키우는 분들인데, 난초가 꽃을 한번 피우면 진짜 향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뭐 난초 향기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향수 같은 걸 사서, 물론 이제 좋은 향수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좀 이렇게 싸구 향수는 좀 맡다 보면은 머리가 아픈 그러한 향수들이라든가, 특히 방향제 같은 거, 좀 싸구려 방향제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쓰는 방향제, 이런 거는 뭐 오래 맡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화초에서 나는 그런 풀냄새라든가 꽃에서 나는 꽃향기, 특히 난초향기 진짜 좋아요. 그런 것들은 오래 맡고 있으면 오히려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중독될 수 있는 그런 향기들입니다. 그래서 난초로 그런 재미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좀 능력만 좀 된다라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초는 뭐 엄청나게, 우리 집에도 난초가 뭐 5개가 없잖아요. 그건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이렇게 저도 이게 손재주만 있으면 그런 걸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이다스의 손인지 모르겠지만 만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초라고 하는 거,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을목은, 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과 온기만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 물은 차가운 기운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과 온기인데, 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기는 화가 되겠죠. 그래서 수화만 잘 적절하게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을목사주 보는 거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을목은 개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병화를 좋아한다. 특히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 이때는 따뜻하게 하는 보온의 개념으로 화를 쓰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오멸, 여름 같은 때 화초는 뭐예요? 여름의 화초는 일단 기운 자체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기운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게 되면 화초는 금방 말라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물을 잘 줘야 되죠. 근데 여름 같은 경우 뜨거운 햇볕에 화초라든가 놓고 뜨거운 낮에 물을 주면은 또 연약한 화초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주면 물이 증발되면서 그 뜨거운 한증막 같은 현상이 나니까 작은 화초는 완전히 뭐들 삶는다 그러더라고요. 삶는다고 표현을. 그래서 물을 줄 때도 대체적으로 좀 연약한 그런 화초는 아침 나절이라든가 저녁 나절에 이렇게 해가 좀 기운 다음에 주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아침부터 주면은 크게 문제될 바,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건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꽃을 피우는 그런 화초로 생각하시면 된다. 단 한 가지, 을목은 간목이 아니기 때문에 동량지제로 쓰기 위해서 관살을 쓰지는 않습니다.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경금이라든가 칠살인 신금을 뜻하는데, 술을 생수하는 금생수에서 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을 쓸 수는 있지만, 을목을 갖다가 뭐 작벌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절대 경금, 신금을 쓰지 않는다. 을목 입장이 경금을 보게 되면 정관이잖아요. 발음, 법, 윤리, 도덕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경금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을목일간인 여자들이, 물론 이제 을목도 세력이 있고 병정화가 투철하게 있으면서 경금을 보는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그 남편이 있어도 그렇게 뭐 그 부부간에 이렇게 애정이 이렇게 돈독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 다르지만 을목 자체가, 성향 자체가 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을 보게 되면 그거는 좀 예외적으로 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내지는 뭐 병정화가 있어서 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권력직에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날 수도 있겠죠. 단 원칙론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많아진 것을 좋아한다, 나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을목의 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똑같이 축월이 되겠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 또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해
자, 축 북방이라고 했고요. 계절은 겨울입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겨울이고요. 그래서 초동이라고 하고, 자월은 엄동설한 중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축월은 겨울 중에서도 늦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축월은 모동 내지는 개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늦겨울이라는 얘기예요. 늦겨울. 그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그냥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표현하죠.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한기가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특히나 이제 눈이 오는 날은 그나마 좀 따뜻해요. 여러분, 눈 내리는 날은 그래도 좀 기후 자체가 좀 포근한데, 오히려 겨울에는 너무 맑은 날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때 바람이라도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마저 불면 체감 온도가 뭐 영하 10도라고 하면 영하 뭐 15도, 20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체감 온도가. 그럴 때 반팔 입고 나갔다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서 명리학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부호화, 암호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지, 농사 짓는 분들이 명리학을 좀 배우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위주의 농사 짓고 하는 그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 명리학 배우기가 좀 쉬웠죠. 왜냐면 뭐 따뜻한 온기라든가 내지는 큰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의 일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자 뭐 이게 절기마다 그런 기후 변화가 뚜렷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명리를 배우기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농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을목이 뭐 파묘상관됐다, 뭐 제다신약이다 이런 말은 못 알아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원령이 이러니까 당연히 화초가 뭐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대번에 알죠. 하우스 쳐야지. 대번에 알고 하우스 하나 갖고 안 되고 2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난방에서 온기도 안에 불어넣어줘야 거기다 작물 심는다. 대번에 대한 이치적인 건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부호화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지, 그것이 이론상 배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지. 우리 그런 거도 자동차도 처음에 면허증 따기 위해서 이론 필기 시험 볼 때가 짜증나는 것이지, 그거 어느 정도 따놓고 운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뭐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 좀 어려울 뿐이지, 이것이 어느 정도 숙달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론보다는 사주를 감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베이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그 추운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화초가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대번에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이게 웬만하면 알 거예요. 그죠? 삼척동자 애들도 겨울에 빤스바람이 내보내면 따뜻한 온기 찾아갑니다. 그건 뭐 동식물, 사람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월, 자월, 축월 같은 이런 동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금방 얼어 죽게 됩니다. 똑같이 축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도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화는 병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을목의 뿌리도 따뜻해질 수가 있겠고요. 기후 자체가 따뜻해져야지만 모든 만물이 겉으로 드러나죠. 모든 만물이 냉기, 차가움을 움츠러들게 되어 있고요.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뜨거운 데 있다가 거기 산증막 같은 데 갔을 때 뜨거운 데 있으면 안에 있는 몸의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도 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기진맥진했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냉탕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소름이 싹 돋으면서 살갗에 소름이 딱 돋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때는 차가운 데 가면 나의 온기를 갖다, 체온을 갖다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인체 스스로가 그걸 보호를 하는 거죠. 뜨거우면 36.5도죠. 인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빼는 것이고, 찬데 가면 땀을 빼면 오히려 사람이 더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인체 자체가 그걸 보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축월 같은 경우에 을목 스스로가 뭐 불을 피우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사주의 배합일 때 봤는데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해월에 태어났는데 내지는
자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을목이 얼어 죽는 겁니다. 을목이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좀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삶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여건 속에서 혹독한 한기가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을목이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도 온기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온기가 전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거나 내지는 얼어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월의 을목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만 딸랑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화는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지지 뿌리는 인목이라든가 내지는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우화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좀 좋을 거예요. 자월 같은 경우에 병호 이렇게 있으면 좌우상충이 되지만은 축오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축중에 있는 개수하고 뭐 오중에 있는 뭐 정화가 뭐 어떻게 뭐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형 정도는 조금은 뭐 봐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화가 오는 것보다는 오화가 있는 거, 오화에 병화가 튼튼하게 뿌리를 두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인목 같은 게 있게 되면,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인목은 두 가지예요. 을목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죠. 단, 인목은 병화의 기세가 조금 떨어지겠죠. 오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두 가지죠. 근데 만약에 병호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축월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는 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묘목을 보거나 인목을 보거나 하다못해 미토 진토라도 봐서 을목이 근기는 갖고 있어야지 근기가 축월에 태어났던 전혀 없죠. 선생님 축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가 을목을 생존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있고 기토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월은 얼기 때문에 물이 얼어버리면 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을목을 더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중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간신히 생조라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화는 먼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묘목 같은 데 뿌리를 얻고 화를 별도로 보면 이거는 금상첨화, 을간 자체도 원령이 뿌리를 얻었고요. 병화 자체도 있으면서 조우도 하면서 병화가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갖출 걸 다 갖췄죠. 왕세도 갖췄고요. 조우도 갖춘 그런 좋은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나머지 글자들 뭐 조금 가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좋은 국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토왕절인 축월, 동절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저께는 간목이었고 오늘은 을목이 됩니다. 간목이 축국을 보게 되면 정제가 되는데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목이 월지에서 음토를 받죠. 같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축국을 보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음목인 을목이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편제격이겠죠. 역시나 간목이 축을 보든 을목이 축을 보든 간에 일단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보다는 토가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과 재성을 비교해 봤을 때 신약하죠. 그 다음에 제왕하다 내지는 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나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와 같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해자 축월은 매우 한랭하다, 매우 겁나게 억수로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축월의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월간에 보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편제격, 제격이 되면서 토가 너무 이렇게 되면 왕한 거고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이죠. 제다신약이죠. 그러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인 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겁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걸로 도와줄까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사오미월 같은 경우 화왕절이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성인 수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오늘같이 축월, 해자 축월에는 이때는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수로서 도와준다라고 수를 보게 되면 그 수는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얼기 때문에 목을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간이 약할 때 인성보다는 뭐예요? 비견 겁재인
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축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축 중에 있는 개수만 갖고도 충분하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더 기후 자체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을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축월에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한겨울에 임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눈보라가 치고 기온은 영하 2, 30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해자축월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지는 다행스럽게 묘목 비견이죠. 을목이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목이 왕하다고 해서 조우가 되는 건 아니죠. 을목 자체는 튼튼한 을목이지만 그죠? 축월에 얼어 있으면 뭐야 활동력이라든가 생기가 없죠.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좀 있으면 이제 철쭉이 필 겁니다. 곧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인데 축월에 온기만 있다라고 하면 온실 속에서 화초가 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세력을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화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축합수로 볼 수도 있고 자축합토로 또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월간에 묻기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자축합토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간목 같아 이 일간이 간목이었다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서의 경금의 용도가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을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같은 경우 술을 생활하는 용도로서는 경금이 나쁘지 않습니다. 즉 뭐예요? 지금이 축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왕할 때는 이 경금은 좋은 경금이지만 지금 자체가 축월에 한습할 때 경금은 술을 생활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습함을 더 가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용도가 결코 되지 않는다. 토라고 하는 재성도 결국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성 역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도 그래도 반가운 것은 을목 자체가 묘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 생지에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투출 재다신약 좀 재수중 왕하죠. 그 다음에 자수 자축합토 이것도 토가 더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을목 자체가 일지에서 묘를 봐서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를 볼 수 있는 글자 병자시 그죠? 병자시 정축시 무인시도 간과할 수 없겠고요. 신사 이모 그다음에 병술정해 이렇게 화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제가 무인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무인이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인목은 나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목하고 묘목하고의 차이는 묘목은 순수한 지장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 안에는 그냥 간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 이 일간이 묘에 뿌리도 두지만 시지에 인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약하지 않죠. 오히려 이 정도면 신강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묘에는 갑을목밖에 없죠. 그냥 순수한 나무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습니다.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이건 쓰지 않고요. 인중에 있는 무토도 불용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인중에 있는 무토로 제방한다 이런 개념은 없겠고요. 쓸 수 있는 건 묘는 을목만 있는 것이고 이는 병화 간목만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인중의 병화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병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무인시 같은 경우 토가 좀 있어서 요거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을목이 묘인의 뿌리를 다 튼튼히 뒀기 때문에 무토 투출해도 크게 문제될 거 아니고 인중 병화를 능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묘목인
승목, 을목이 화를 생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조우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운으로 행해서 저 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병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병화 뿌리가 약하다고 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이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고 나서 운에서 저 병화가 살아나 주기를 좀 바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요 자묘형 하게 되면 물의 지형이기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병술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술은 이제 묘술이 합해서 이제 화의 세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병자시보다 병술시가 병화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병술시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그렇게 썩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조금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병자보다는 병술이 오히려 좋을 수 있겠고, 운만 부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병술보다는 병자,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저는 병술보다는 병자시를 좀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를 볼 수 있는 건 신사시가 되는데, 사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중 병화로서 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금이 투출하는 것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 신금 약한 신금이 아닙니다.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신금의 생주를 받을 수 있고요, 사중 경금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을목 하나 정도는 능히 신금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신사시 별로 좋지 않겠고, 화를 보지 못한 경진신 더더군다나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이못이 오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축월, 해월, 자월에 을목은 임계수가 투출하면 좋다 나쁘다, 이건 바로 부목이 될 수가 있겠고, 아무리 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가 많게 되면 화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자, 정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 가지고 조우, 차라리 병자시가 더 낫겠죠. 근데 이건 좀 그래도 생각해 보시는 게, 해묘가 한목하고요, 을목에 해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자축이 되기 때문에 수가 왕해지는 것이 좀 문제인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자시하고 정해시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묻는다고 하면 저는 정해시보다는 병자시가 월등히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을료시 같은 경우는 절대 만나면 안 되겠죠. 을료시 묘유상충하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와장창 깨지게 되니까, 이게 또 써서 말씀드린 게 더 보기가 좋죠. 이렇게 되면 이 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을묘에 을목이 뿌리 간신히 두고 있는데 생시를 을유시 잡아놓게 되면 화도 한 점도 없는 것이 묘유성충이 돼서 을목이 뿌리마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을유시 같은 거는 어떻다,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